모의고사 3회차 직업 정보입니다. 41번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업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나오는데요. 3번 보세요. 제반 노동관계법, 관련된 모든 노동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거 하다가는 아무도 직업상담사 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노무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2. 전문가. 이거 차라리 찾으라는 문제면 우리가 간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해서 맞출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문제도 굉장히 감사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전문가는 이렇게 다 전문가 같지만 늘 보안 서비스죠. 그래서 경찰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했었을 때 경찰관을 찾는 문제,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것 했었을 때는 경찰관이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답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3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명확한 목표 좋네요. 계획적, 체계적 다 좋고요. 수집을 하면은 출처와 저자, 발행연도, 특히 수집일자 기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놔두면 저장할 공간도 없고 백업 처리에도 컴퓨터 가부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 안 된다. 항상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4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빵을 굽는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또 판매도 했는데 판매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빵원, 제조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면 이것은 어떤 원칙이냐? 만들었다,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45번입니다. NCS 수준 체계에 묻는데요. 늘 6이나 5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6은 독립적이고 5는 포괄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가 유관순, 그렇죠. 유관순, 유관순 독립하셔야 된다 해서 헷갈릴 때는 6은 독립, 5는 포괄이다 해서 잘 매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서 설문지 작성을 할 때 틀린 것인데요. 포괄적으로 그래야지 체크했었을 때 정말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문항이 작성되어야죠. 우리한테 프랑스어로 된 것이나 특히 저처럼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한자가 정규 교육과정에 없었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자가 잔뜩 써있는 설문지가 있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세 번째,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보기가 있는 1, 2, 3, 4 문항이 있는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베타적이어야죠. 않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론 시간에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면서 빨주, 노초, 파란보 중에 고르게 해야지 상호 베타적이지 않고 한 영역, 빨간색, 주황색, 오렌지색, 다홍색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골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붉은 계열을 좋아하는구나, 레드 화신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베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거 답 3번입니다. 47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숙련기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숙련기간이라는 것은 그 일을 평균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9수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준 잡으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간 맞다입니다. 두 번째,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과 기간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왜? 해당 작업에 필요하니까 평균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자격 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향상하는 거 아니고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수준의 숙련 기간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 숙련 기간은 1, 3, 5, 7, 9만 잘 알면은 매칭할 수 있다. 1. 시범 즉시 내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으면 1 수준이고 3 수준은 3 하다 해서 31에서부터 그리고 3개월,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3 수준이고 5는 1년의 반을 생각해서 6개월에서부터 1년까지고요. 7 나오면은 7이 14 해서 4 이렇게 2년에서 4년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9 수준은 10년 이상 해야지 이 일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5 수준은요, 이거 다 요 사이사이 이거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주체의 산업 나오네요.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목적으로 모든 통계 작성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은 산업 나왔으니까 표준 산업 분류입니다. 49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조 및 부호 체계 설명이 나오는데요. 많이 봐서 사실 1, 2, 3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믿어도 되는 거죠? 모르시면 차분차분 보세요.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게 중분류나 소분류에서 항상 001, 001에서부터 999 또는 01에서부터 99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이게 표준산업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분류 체계 자체가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대, 두 번째는 중, 소, 세 있기 때문에 대분류 1에서 중분류 1로 가면은 1 안에서 1, 1 이게 대분류 중분류가 되는 거죠. 1, 2 그 다음에 만약 간다면 1, 3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분류 가면은요 한 칸 더 가서 1, 1, 1, 1, 1, 2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소분류가 되는 거죠. 세분류는 그러면은 여기서 가서 11111 4개, 11112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4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5자리가 있다면 대중, 소세, 세세분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중분류 자체가 2자리 01에서부터 99까지이다 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어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로 해서 항상 이렇게 숫자가 부여되었다라고 틀리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로 이렇게도 매칭하시지만 이 큰 개념을 알아서 나올 때마다 이게 맞게 되었나? 아닌가? 확인하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50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일의 계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잘 설명되어 있고 취업한 후가 아니라 취업 전이나 후나 계속적으로 그렇죠. 행할 의지가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있어도 그 일이 사라져버리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5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의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설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이거 노동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아니더라도 암기 팁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시임금은요. 누가 제시해요? 구인자 사장님이 이거 줄게 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희망은 누가 희망해요? 구직자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충족, 희망임금이 사장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지 안 주는 것은 희망임금, 제시임금에서 사장님이 주는 제시임금에서 희망임금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배율 나오면은요, 곱하기 100이 없습니다. 율이 나와야 곱하는 것이 맞고 율 아닌 배율이 나오면 이미 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 없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팁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이 없으니까 1번은 맞는데 2번 팁입니다. 배율이 나올 때 묻는 것이 항상 위로 갑니다. 그래서 9인 배율을 물었기 때문에 9인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구직건수 나누기 9인이라는 거죠. 아니, 9인을 구직건수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쓰면은 9직이 위로 올라가고 9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틀렸다. 9인, 구하는 숫자의 율은 위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칸 그려서 할 때 항상 묻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 나오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특히 배율이 나오면은 제가 말한 1번과 2번 팁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 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는요. 틀린 것 찾아보라는데요. 10개 똑같이 대분류, 10개 십진법 중심분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또 다른 문제로 군인은 있다 없다? 군인은 없다. 군인은 어디에만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마지막 A 군인 해서 거기에는 있고 고용직업분류의 대분류에는 군인이 없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직능 유형의 중심이고요. 대분류 중심이라고 이미 십진법 중심이라고 위에 나왔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네요. 답 3번입니다. 아닙니다. 대분류 중심 체계입니다.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업별 임금에 관한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직업 사전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취업을 희망하려는 구직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국직업 전망이 나왔다고 강조드렸죠. 직업 사전, 코본, 개수부 13가지 부가 직업 정보에 아무 때도 우리는 임금과 관련된 정보는 보지 못했다 이고요. 그리고 기타 임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졸업자의 평균 연봉이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설 기관의 어떤 직업 안정 매체에서 정보 제공 매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다 라고 올라와 있는 정보 사설에서 본 거지 공공 직업 정보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 학과 정보 우와 감사합니다. 7개의 학과에 문화, 관광 계열은 없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네요. 이거 쭉 보시면은요, 나 잘 모르는데 하고 괜히 불안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잘 매칭해 보려고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 보면은요, 확실하게 틀렸어요. 안 될 때는 확실하게 틀린 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이게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봅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죠. 당연히. 가입 대상자는 지원하고 법률상 제외되는 사람들은요. 지원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닌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더더더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닌 사람 밟아 죽이면 안 되고 지원 제외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공할 수 있다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이거 보고 외워야 되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나오면 확실하게 틀린 것 한 가지, 특히 이 답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이 문항을 잘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해서 틀린 것. 우리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 아주 친숙합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랜만에 이렇게 멘트 나오는 것 같네요. 당연히 결정되지요. 부차적 보조 활동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산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맞아요. 단일일 때는 포함하고 복합적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 드렸었고요. 세 번째, 계절만 나오면 조사 시점 그것을 잘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시점 나오면 틀린 것, 맞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조사 대상 기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꼭 확인해 보시면서 5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주민 일부에 사전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대상을 똑같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다시 반복해서 수집하는 조사 방법은 패널 조사라고 합니다. 앞에 뭐가 바뀌어도요. 한번 했던 곳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사,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실제 대상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바로 패널 조사라고 한다는 것 이번에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 똑같은 거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 두 개 나오면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단 비용이나 응답 자료 정확성이나 응답률이 높다라는 것은요, 이것으로 보는데 높음이니까 여러분 비용이 높은 것은요, 당연히 면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려지고요. 두 번째, 보통, 낮음인데요. 응답 자료의 정확성과 응답률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래요. 그럼 낮은 거 뭐가 남아있죠? 전화와 우편이니까 우편이 낮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한 개씩 체크해 보시면 굳이 암기 안 해도. 그런데 이 문제 많이 봐서 저절로 암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9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정 직종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고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출이지만 제가 모의고사에서 신출로 뽑아낸 이런 문제입니다. 신출 처음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틀리면 틀리리라. 그렇지만 나는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행정관리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관리와 입법, 당연히 관리자이죠. 두 번째, 반장 등과 같이 감독하는, 공장에서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독관이라고 절대로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론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입니다. 잘 봐놓으시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연구 및 개발 종사자는 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연구와 개발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고시연구라고 해서 별도의 산업으로 본다,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했던 고시연구, 거기도 연구와 개발은 무조건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전문가라고 무조건 구별하고요. 네 번째, 강공서의 기관장, 강공서의 제일 대빵은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된다라는 것. 꼭 관리자 이거 두 가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정보 모두 골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큐넷 전문가 아닙니까? 정말 접수하기 속 터지고 박 터지고 정말 미쳐버릴 뻔 하셨죠? 자, 그런데 정말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가 많아져가지고요. 더러 또 괜찮을 것 같지만 다들 원하는 날이 비슷해서 원하는 날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튼 여러분 접수하신 여러분 이미 반은 성공하셨고 또 저를 만나신 여러분 이미 반 성공하셨으니까 벌써 합격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보면은 큐넷 전문가들이시니까 단번에 모두 다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노동시장이 나오죠. 연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소득정책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게 하면서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머 이렇게 상호배타적인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물가를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 행정적 관리 비용이 더더더더더 평상시보다 더더더더더 많이 든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절감할 수 없습니다. 62번입니다.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이고요. 노동 한 개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이면은 한 개의 생산물 가치 5,000원이고 이것과 같을 때 그렇죠. 최대 이익, 이윤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임금이 4,000원이네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어요. 똑같아지려면은요. 그래서 고용의 노동량을 증대시킨다. 답입니다. 6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뭔가 확실하게 힘을 쓰는 것인데요. 다 맞고요. 적극적으로 실업, 보험은 가만히 있어도 대상자가 되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물론 소극적 도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은 좋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노동시장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 자립적,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6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나오는데요. 잠재적 실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표면상으로는 실업이 아닌데 실제로는 돈을 못 벌고 있어. 실업과 마찬가지일 때 우리는 잠재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거의 0에 가까운 실업입니다. 왜 0이면은 더 이상 사람을 뽑아봤자 기업이 아니니까 0,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죠. 이윤극대화. 근데 실업이 일어나죠. 갈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표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표면적으로는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농촌의 가인 인구 또는 겨울에 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3번입니다.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면 지금 실업자라도 계속 그렇죠. 구직 활동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되는 경우 잠재적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취업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64번에 4번 확인하면서 6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갑자기 왜 풀려요? 이거 몰라도요. 확실하게 아닌 것 차라리 이거 한번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잠재적 실업과 외국인,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져가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6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냐라면요. A는 대형마트에서 주당 20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7,000원에서 얼마?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주당 30시간으로 확대하면은요. 저는 계산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요. 그냥 이것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임금이 오를 때요. 어떻게? 일을 선택하면은 그것은 대체 효과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지만 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이미 돈 많이 벌어놨어. 여가를 선택하면은 소득 효과라고 한다는 것. 그거는 그러한 현상을 그냥 이미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선택했으므로 바로 대체 효과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6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거리가 먼 것 미쳤어요. 제안하는데 반드시 관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를 하면은 좋은 제안, 이 감독자나 관리직군에 대한 개선과 관련된 제안은 할 수 없겠네요. 참 이렇게
버젓이 답이라고 알려주는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허탈하겠지만 일단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런 문제 출제자님들 많이 내어주십시오. 같이 기도 한번 하시고요. 6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뭐가 우리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또 아주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면은 그렇죠. 비금전적인 차이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을 내가 못 받는, 그리고 문화적인 이 일을 해서 지방 어디에다 근무를 하게 돼서 뭐 아니면은 어디 내가 좋아하는 뭐 다른 곳에 가게 돼서 나는 농촌을 좋아하는데 저기 도시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금전적인 차이까지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모두 다 광의의 범주에서는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여튼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탐색할 때 비용의 차이는요, 개인적인 능력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것이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번뜩이는 재미있는 또 자유현상이 되어서요. 여러분, 보상적 임금 격차에서 금전적 위험, 교육 훈련의 차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의사와 그렇죠. 정육점 아저씨 잘못 잘랐네, 잘못 잘랐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도라든지 금전적, 그리고 금전적은 아니지만 비금전적이나 어떤 업무의 위험도, 책임도, 그리고 교육 훈련, 정육점 사장님 되시는 때 필요한 어떤 교육 훈련 기간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적 임금이 제공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동 공급 시간 결정이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답만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무차별 곡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여가와 소득이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아무런 차별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곡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곡선과 예산선, 이게 왜 안 나오죠, 갑자기? 네, 예산선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자, 무차별 곡선은 딱 맞아. 그런데 딱 맞는 만큼 회사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니까 그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회사 입장이니까요. 시간당 임금률 맞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는 소득의 양입니다. 내가 일을 할 것인지 여가를 할 것인지 한 단위 선택하면은 한 단위 포기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무차별 곡선이란 것은 지금 그것이 딱 맞다. 여기 포기하는 만큼 딱 여가 가져가고 그것이 다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좀 있어 보이게 그림도 그려볼까요? 자, 위에가 소득이고요. 이쪽이 여가인데요. 이게 서로 딱 맞는 것은 소득이 많을 때는 여가가 줄 것이고, 그렇죠. 여가가 많을 때는 소득이 줄겠죠. 실제로 이것이 무차별 곡선의 라인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처럼 뭐 딱 이렇지 않고 그냥 회사니까 이만큼이면 이만큼 줄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줄게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선이 바로 예산선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갑자기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여하튼 이 말도 맞다. 그리고 의중임금 이렇게 두 개가 접하는 그곳이 노동시장이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의중, 마음속으로 받고 싶은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무차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맞는 선이니까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실 이걸 이해하면 이게 더 쉽긴 한데요. 아주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러신 분은 이것만 많이 보시고 아, 이게 틀린 거야. 여기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거야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가와 소득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어떤 모든 점이 결국엔 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소득과 여가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있는데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어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어떤 기울기의 값이 예산선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 수직으로 갈수록 뭐죠? 1이죠. 수평으로 갈수록 0이죠. 이게 작으면은요, 어떻게 노동을 맞추려고 돈 더 벌기 위해서 높아진다. 공급을 하게 된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이거 그러면은 제 설명 듣고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문장 잘 보시고 두 번째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아시죠? 정 안 되면 4번 찍고 아니면 버리시는 겁니다. 맞추면 좋고 아니면 패스다. 왜? 우리 68분 올 때까지 모르는 거 거의 없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받쳤을 때 버리는 거지 1번도 버리고 2번도 버리고 3번도 버리고 4번도 버리면은 직업 상담사도 버려야 합니다. 문제답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버릴 건 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구 도입을 위해서 전제 조건 아닌 것, 먼 것을 찾습니다. 직무급은요, 직무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를 주자라는 것인데요. 노동조합의 허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무급뿐만 아니라 연봉급이나 그리고 뭐죠? 성과급 모두가 노동조합의 허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허가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사장님이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과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에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70번입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돈을 팍팍팍팍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일자리도 더 창출될 수 있다입니다. 71번입니다. 어느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아래와 같을 때 무엇을 묻냐면은 실업률을 한번 구해보라라는 것이네요. 전체 인구를 항상 생산 가능 인구를 100%로 두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40%가 나오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60%입니다. 물론 인원수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이미 이 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십니다. 자, 앞에 것분에 실업자 6%니까 그리고 취업자 54%가 있으니까 앞에 것분에 묻는 것 60%분의 6 나와서 어떡하죠? 곱하기 100 하면요.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10%답 2번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안 되시면 정지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저는 토해만 나오면 야 토해내 토해내 사장 너만 먹지 말고 토해내 이거 얘기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토해 나오면은 근로자와 이익 분배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 토해만 보고 맞추면 베스트! 토해이라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 안 나면 보시면 되죠. 경영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 3번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노동자에게 하나 나는 것, 다 2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노동 공급, 공급은 누가 하는 거죠? 근로자가 공급하는 거죠. 나의 노동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지 말지 탄력성, 우리도 그렇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은 안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이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노동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찾는데요. 산업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이동이 용이하다면은요, 일하다가, 또 용이에 빠져나오는 것도 다른 데 가는 것도 용이하다면은 내가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탄력적이 되겠네요. 여성의 취업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많으면은 여성들이 그렇죠 제공할 것이고 아니면 돈을 너무 적고 주면 차라리 안 받고 내가 집안을 지킨다 해서 또 이것도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이거는 뭐예요? 노동이 대체되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 입장에서 일자리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니까 4번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3번에 답 4번으로 정리하면서 7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론, 이것이 설명으로 틀린 것 무엇이냐고 하는 건데요. 인적 자본론, 우리 사람이 그렇죠. 하나의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인적 자본론, 사람이 하나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생산 요소의 관리를 차원해서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많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이 높지 않아요. 효율 임금 정책으로 가자 그랬어요. 아유, 월급 많은 사람 잘라서 월급 적은 사람들 많이 써야지. 이러면은 빠꾸빠꾸 큰일 납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다 되어가는 마당에 인적 자본론 나오면 효율 임금 정책 같은 거다 해서 틀린 거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 보시면은요, 이해 못해도 1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것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75번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시간당 임금 및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차례로 정말 나타내었네요.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 비용이 얼마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투입량의 변화량분의,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의, 그렇죠. 이 한계 비용의 변화량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000에서 5,000, 1,000 분의 위에 어떤 차이? 5, 6이 30. 계산이 0이 너무 많아지니까 0 3개씩 일단 좀 빼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6 갈 때 6, 7이 42에서 6, 5, 30을 빼면은 그렇죠. 12. 0 3개 뺐던 거 붙이면은 12,000원이 나옵니다. 노동 투입의 증가량분의 총 노동 비용의 증가분 하셔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는 0 빼고 어디에는 0 안 빼면 안 되고, 빼려면 저처럼 다 빼시고, 아니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0 숫자 잘 세어가시면서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6번입니다. 개인의 가용 시간이 일정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한정적이고 일정할 때요. 늘 똑같을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 시간, 회사 다니는 통근 시간의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총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1시간 걸릴 때와 가는데 통근 시간이 2시간 걸리는 것은 차원이 틀린 일이죠. 통근이 한 번 갈 때 2시간이면요. 하루에 4시간이나 회사를 왔다 갔다 할 때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일 안 하고 싶다가도요, 바로 우리 집 앞에 5분 거리에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잠깐 쉬느니, 잠깐 노느니, 가만히 있니, 저기 가서 저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다가도 회사가 이전하면 회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 드시잖아요. 그래서 통근 시간의 증가는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가기 바쁘니까 웬만하면 야근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총 근로시간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 이 문제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입니다. 왜? 통근 시간 증가는 금세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통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요, 이 비용이 시간이 증가하는 건지 정말 2시간 거리인데 KTX를 타고 도어투도어를 만약 1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돈이 좀 많이 든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과 뭐요? KTX를 타고 가는 것은 달라서 비용이 증가할 때는요, 오히려 경제활동률은 제일 처음에 안 가면은 안 가지지만은요, 근로시간 간 김에 이 돈 많이 들었으니까 통근하는데 이 돈 뽑아서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이것입니다. 통근 비용이 증가할 때는 근로시간이 높아진다. 야근해서 뽕 빼서 본전의식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비용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문제 다 나옵니다. 77번입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그렇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인데요. 어때요? 다 낮아지겠죠. 갑자기 거기에 일할 노동력이 많아지면 임금이 떨어지고요. 또 거기 우리 보다가 우리는 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일하고 싶은 몇 명들은 고용이 낮아지겠죠. 다른 사람,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다 대체될 테니까. 77번 가볍게 생각하시면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7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종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되면은 정보가 자꾸 그렇죠. 교환이 되죠. 정보 제공도 틀린다. 자유로운 노동 이동도 정보의 원활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래? 내가 예전에는 저랬는데 이렇기 때문에 다 발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입니다. 1998에서 1999 IMF 때네요. 경제 위기 기간에 나타나는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맞고요. 이때 IMF 때 외국인은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 막 회사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다 공원이나 거리에서 배회하던 때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80번입니다. 효율임금에서 효율임금, 그렇죠. 월급 많이 줘서 좋은 인재를 뽑고 오게 만들고 또 이 좋은 인재에게 월급을 많이 주니까 딴 데 잘 안 가게 한다라는 그 효율임금 제도입니다.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죠. 우리 회사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데요.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 그렇죠. 내가 여기 나가면 또 이만큼 주는 회사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장에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통제 한 명 한 명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라도 됩니다. 고임금을 지불하여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위에 같은 말이고요. 고임금은요,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요. 그렇죠. 상실 비용도 있고, 여기 좋은데 왜 나갑니까? 계속 잘 주는데,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신입사원 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전체를 물어봤을 때 어떨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그 비용은 감소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임금 지불하여서 경제 전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금 완전히 효율임금 얘기하는데 별천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효율임금과 전혀 상관도 없고 틀린 내용으로는 문항 4번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달성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 4과목 살펴봤고요. 법교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